안녕하세요. 제2비중 부도장입니다. 페인트 견적을 보기 전 기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얼마예요? 저렴한가요? 부터 물어보십니다. 물론 가격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준이 없으면 비싼 견적인지 적정한 견적인지 오히려 저렴한 견적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공간부터 마이너스 페인트 마이너스 광도 마이너스 업체 선정 마이너스 견적 비교까지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간을 먼저 정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이 페인트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페인트가 좋을까요? 어느 업체가 제일 저렴할까요? 하지만 사실은 둘 다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주거 공간인지 상업 공간인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인지를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 어떤 페인트를 사용할지, 어떤 공법이 맞는지, 견적이 왜 달라지는지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 정해져야 다음 선택도 쉬워집니다.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공간을 시공하는가입니다. 왜냐하면 공간에 따라 사용하는 페인트도 달라지고 시공 방법도 달라지며 공사 비용까지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주거 공간입니다. 주거 공간은 말 그대로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처럼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길게는 10년 이상 사용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단순히 색만 예쁘다고 끝나는 공사가 아닙니다. 생활하면서 벽에 손이 닿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가구를 옮기면서 스크래치도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오염도 발생합니다. 이런 공간은 내구성과 기능성, 친환경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거 공간이라면 가능하면 성능이 좋은 페인트와 부자재를 사용하고 공정도 기본을 지키는 FM 시공을 권장합니다. 공사비는 조금 더 들 수 있지만 오래 사용할수록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상업 공간입니다. 상업 공간은 주거 공간과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무실, 카페, 병원, 학원, 음식점, 공장, 쇼룸 등 정말 다양한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라면 분위기와 감성이 중요합니다. 병원이라면 청결하고 깨끗한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사무실은 깔끔함과 실용성이 중요하고 공장은 비용과 작업 효율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같은 상업 공간이라도 어떤 업종인지, 어떤 고객이 이용하는 공간인지에 따라 사용하는 자재와 시공 방식이 달라집니다. 2장. 페인트를 선택하는 기준. 공간이 정해졌다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바로 페인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페인트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십니다. 흰색은 다 흰색 아닌가요? 페인트는 그냥 칠하면 끝 아닌가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흰색 페인트라도 어떤 제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구성은 물론이고 오염에 얼마나 강한지, 관리는 얼마나 쉬운지, 광도는 어떤지, 그리고 마감의 완성도까지 모두 달라집니다. 공간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주거 공간은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아이들이 벽을 만질 수도 있고, 가구를 옮기면서 벽이 긁힐 수도 있고,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오염도 생깁니다. 그래서 주거 공간은 가능한 한 내구성과 기능성이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표적으로 벤자민 무어, 던 에드워드, 베어 페인트, 티쿠릴라 등 프리미엄 수성 페인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제품들은 단순히 수입 제품이라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염 저항성, 세척성, 도막의 내구성 등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제품은 일반 제품보다 자재비가 높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간에 조금 더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면 스페셜 페인트나 미장 마감을 포인트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비싼 페인트가 무조건 좋은 걸까요? 제 답변은 아닙니다. 입니다.
좋은 페인트는 가장 비싼 페인트가 아니라 내 공간에 가장 잘 맞는 페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거주할 집이라면 내구성과 관리가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 목적의 공간이라면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브랜드가 아니라 공간의 목적과 사용하는 환경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업 공간은 업종에 따라 필요한 성능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일반 카페나 음식점처럼 단일 컬러로 깔끔하게 마감하는 공간은 기본적인 수성 무광 도장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병원은 친환경성과 관리 편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친환경 국산 페인트나 기능성 페인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사무실과 공장은 화려한 디자인보다 경제성과 깔끔한 마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수성 도장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반대로 피부과 프리미엄 레스토랑, 호텔, 갤러리, 웨딩홀처럼 공간 자체가 브랜드의 이미지가 되는 곳은 일반 도장이 아니라 스페셜 페인트나 미장 마감을 많이 적용합니다. 이런 공간은 벽 하나도 인테리어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자재와 시공 방식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페인트 공사라도 목적이 다르면 사용하는 페인트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준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 왜 견적이 다른지, 왜 사용하는 자재가 다른지, 왜 공사비가 달라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장 광도는 왜 중요할까요? 이제 페인트를 선택했다면 다음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광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색상은 고민하시는데 광도는 잘 모르시거나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간의 분위기부터 관리 방법, 그리고 시공 난이도까지 달라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광 맷, 저광로 신, 반무광 에그쉘, 반광 새턴 이렇게 구분합니다. 광도가 낮을수록 빛 반사가 적고 광도가 높을수록 빛을 더 많이 반사합니다. 어떤 공간인지, 누가 사용하는 공간인지, 관리가 얼마나 필요한 공간인지에 따라 적합한 광도는 달라집니다. 공간의 목적과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광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마감입니다. 특히 일반 상가나 사무실, 아파트에서는 가장 많이 선택됩니다. 큰 장점은 벽면이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작은 흠집이나 퍼티 자국이 비교적 덜 보이기 때문에 깔끔한 느낌을 주기 쉽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업 공간에서는 약 7080% 정도가 무광으로 시공됩니다. 저광과 에그쉘은 무광보다 은은한 광택이 있는 마감입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면서도 무광보다 오염 관리가 조금 더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주거 공간에서 많이 선택되고 있습니다. 반광은 광택이 조금 더 있는 마감입니다. 생활 오염이 잘 닦이고 세척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손이 많이 닿는 공간이나 관리가 중요한 곳에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도가 올라갈수록 시공 난이도도 올라갑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광도가 높아질수록 벽면에 작은 굴곡, 퍼티 자국, 샌딩 자국, 롤러 자국까지 빛에 의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또한 나중에 부분 보수, 즉 터치 페인트를 했을 때도 경계가 더 눈에 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도가 높은 페인트를 사용할수록 밑작업이 더욱 중요해지고 시공자의 기술력도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계단실 같은 경우라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사람들이 손으로 벽을 많이 짚고 이삿짐이나 물건이 벽에 자주 닿고 청소를 자주 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오염성과 세척성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유지보수는 거의 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광도는 공간의 사용 목적에 따라 선택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사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같은 페인트인데 공사비가 다르죠?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광도입니다. 광도가 높은 마감을 원할수록 퍼티 작업, 샌딩, 보수, 도장까지 모든 과정을 더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작은 흠도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업 시간도 늘어나고 사용하는 부자재와 시공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광이 더 좋은 걸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무광은 자연스럽고 시공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품에 따라 오염에 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프리미엄 기능성 무광 페인트는 무광의 자연스러운 느낌은 유지하면서도 오염 저항성과 세척성이 뛰어난 제품들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광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지도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광도는 단순히 반짝이는 정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의 분위기 관리 방법, 시공 난이도, 그리고 완성도까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고객분들과 충분히 상담한 후 공간의 용도와 원하는 분위기에 맞는 광도를 함께 결정합니다. 이 기준을 알고 계시면 앞으로 업체와 상담하거나 견적을 비교할 때도 훨씬 쉽게 이해하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페인트 공사는 좋은 페인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맞는 페인트와 광도를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장, 좋은 업체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이제 공간도 정했고 페인트와 광도까지 결정했다면 다음 단계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단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수백, 수천 개의 업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업체를 선택해야 할까요? 가격보다 먼저 나에게 맞는 업체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공사를 많이 해본 업체를 말합니다. 먼저 작업물을 확인해 보세요. 요즘은 대부분의 업체들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공 전후 사진만 보지 마시고 작업 과정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어떤 자재를 사용하는지, 밑작업은 어떻게 하는지, 시공 과정을 공개하는 업체인지 살펴보시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완성된 사진은 누구나 예쁘게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 과정은 그 업체의 시공 방식과 기준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어떤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모든 업체가 모든 공사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거 공간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고 상업 공간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또 스페셜 페인트나 미장처럼 특수 도장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있고 외부 도장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공사를 많이 해본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많은 만큼 공간의 특성과 문제점을 더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의 상담 방식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도 꼭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상담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해주는지, 공정과 사용하는 자재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지,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함께 이야기해 주는지 확인해 보세요. 좋은 업체는 계약만 서두르지 않습니다. 고객이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립니다. 가격만 강조하는 업체는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물론 가격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격만 강조하면서 어떤 자재를 사용하는지, 어떤 공정으로 시공하는지,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한 번쯤은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사용하는 자재와 시공 방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AS 기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사가 끝난 후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중요합니다. AS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경우에 보수가 가능한지, 하자 발생 시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공사는 시공도 중요하지만 시공 후 책임지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인지 기본적인 정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확인들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업체를 선택하는 기준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화려한 광고보다 작업 과정을 공개하는지, 내가 원하는 공사를 많이 해본 업체인지, 충분한 상담과 설명을 해주는지, 그리고 시공 후에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이런 기준으로 업체를 선택하신다면 공사의 만족도는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좋은 업체는 견적만 보내는 업체가 아니라 왜 이런 견적이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5장 견적을 요청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 좋은 업체를 선정하셨다면 이제 견적을 요청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업체에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페인트 견적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정확한 견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견적은 정보가 많을수록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견적을 요청하기 전에 몇 가지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시공 기준을 정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페인트를 사용할 것인지, 어떤 컬러를 원하는지, 무광인지, 저광인지, 반광인지, 그리고 일반 도장인지, 하이엔드 도장인지, 스페셜 도장인지까지 기준을 먼저 정해두시면 업체도 훨씬 정확하게 견적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장 정보를 준비하세요. 업체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현장의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현장 사진도면 3D 이미지가 있다면 함께 전달해 주세요. 현장의 정보를 많이 받을수록 업체도 공사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높이와 작업 환경을 알려주세요. 같은 면적이라도 천장 높이가 2.4m인지 3m인지 5m인지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시바나 고소작업대가 필요한지, 사다리 작업이 가능한지에 따라서도 공사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도 함께 전달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공사 일정을 알려주세요. 공사를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는지, 야간 작업인지, 주말 작업인지, 영업 중 시공인지, 입주 전 공사인지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공사 일정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작업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재사용 여부도 확인해 주세요. 기존 가구를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집기를 이동해야 하는지, 에어컨이나 조명은 설치되어 있는지, 바닥은 시공이 끝난 상태인지도 견적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보양 작업의 범위와 작업 시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끝났다면 이 정도의 정보만 준비하셔도 업체는 훨씬 정확한 견적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정확한 견적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문이 어려운 경우라도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견적의 정확도는 훨씬 높아집니다. 견적은 단순히 금액을 받는 과정이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수록 더 정확한 견적을 받을 수 있고 공사 중 추가 비용이나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조금만 준비해도 업체와의 상담은 훨씬 수월해지고 견적을 비교하는 기준도 명확해질 것입니다. 6장 1당 시공과 도급 공사,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1당 시공과 도급 공사의 차이입니다. 견적을 받아보면 어떤 업체는 1당으로 작업을 하고 어떤 업체는 도급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1당 시공입니다. 인건비를 기준으로 작업자를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작업자 2명, 3명, 4명처럼 하루 인건비를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당으로 작업한다고 해서 책임감 없이 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의 책임자, 즉 오야지, 역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작업하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시공합니다. 다만 계약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1당 시공의 장점.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 운영비나 관리비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도급 공사보다 전체 공사비가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셀프 인테리어나 인테리어 업체에서 직접 현장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1당 시공을 많이 선택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1당 시공은 대부분 작업 인력에 대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난 이후에 AS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추가 보수가 필요하다면 다시 1당을 지급하고 작업을 요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개인 작업자의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체 공사비는 도급 공사보다 약 2030% 정도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 운영비와 이윤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면 총 공사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급 공사는 무엇일까요? 도급 공사는 결과물 전체를 책임지고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사의 시작부터 완료, 그리고 계약 범위 내에 하자, 대응까지 업체가 책임지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람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결과물까지 책임지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도급공사의 장점. 도급공사는 공사 일정 자재, 인력 품질 관리 그리고 AS까지 포함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 고객이나 기업에서는 도급 방식을 많이 선택합니다. AS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업체들이 1년 정도의 AS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통 12회 정도의 하자, 보수를 기준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업체마다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 과정에서 업체의 명확한 시공 불량으로 발생한 문제라면 AS 횟수와 관계없이 책임지고 보수해주는 업체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현장을 직접 관리할 수 있고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싶다면 일당 시공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사 전체를 맡기고 계약과 AS까지 함께 관리받고 싶다면 도급공사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이 더 좋으냐가 아니라 현재 공사의 목적과 관리 방식에 맞는 계약 형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당 시공과 도급공사는 우열을 가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계약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각 방식의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한 후 본인의 예상과 공사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